안녕하십니까. 착감문서연구소 남관현 소장입니다. 이번에는요, 금융자산관리 네 번째 시간으로다가 보험상품 이해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상품에는요, 상당히 보험상품이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보험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보험상품 이해하는 것에서 한 2시간 정도로 나눠가지고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보험상품 이야기인데 이런 걸 써놨어요. 다운사이징이 필요한 보험상품. 써놨는데 일단은 다운사이징이 필요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차차 알아보고 일단 보험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죠? 보험에는 사적보험이 있고 공적보험이 있습니다. 공적보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적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보험에는 공적 건강보험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좀 건강보험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놨는데요. 여기다가 요걸 하나를 갖다가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공적보험 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적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사적보험 중에서 건강보험, 민영건강보험이 있지만은 국민연금하고 비슷한 뭐 있어요? 연금형 보험상품이 있죠. 예, 그래서 연금형 보험상품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퇴직연금 보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사적보험에 속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단 건강보험 쪽에서 보면 공적보험은 의료보험이 있고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보험에는 정액급부형이 있고 실손형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정액급부형 같은 경우는 매달 얼마씩 돈을 내서 뭐 20년 납입하게 되면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실손형 보험 같은 경우도 매달 돈 얼마씩 내면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죠. 근데 어떻게 돼요? 뭐 주기로 5년 주기, 10년 주기, 그러니까 5년 주기마다 한 번씩 뭐가 돼요? 변경이 되죠.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어렸을 때는 실손형 의료보험이 금액이 적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손형 의료보험 금액이 커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가입 방법 한번 볼까요? 공보험. 일단 건강보험, 민영보험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한번 볼까요? 가입 방법은 당연 가입이죠. 강제죠.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은 강제사항이고요. 민영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죠. 내가 듣고 싶으면 듣는 거고 아니면 모르고. 즉 건강보험, 즉 공적 건강보험에서 공적보험에서 해주지 못하는 것을 미비한 것을 뭐한다? 사보험, 사적보험을 들어가지고 해결하는 거죠. 보험료 부과는 집단율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또 하나 뭐냐면 사적보험은 경험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율은 뭐냐면 집단 전체적으로다가 따지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금액을 올리게 되는 게 이 건강보험의 공적보험의 체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영보험 같은 경우, 사보험 같은 경우는 경험률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보험 상품을 지금 현재 실제 조사를 했더니 이런 보험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해져가지고 이런 보험에 안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보험을 막 집어넣어서 하나의 암보험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경험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상해보험도 마찬가지고 암보험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상품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습관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이런 쪽에 안 해줘도 돼. 즉, 발생률이 떨어지는 암이 갑자기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보험회사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겠죠. 법률 징수는요, 건강보험, 즉, 공적보험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강제 징수가 가능하고요. 민영보험 같은 경우는 사적 계약, 즉, 계약에 의해서 징수가 되는 거고요. 보험급여는 기본 진료에 의한 균등급여죠. 보험급여는요. 누구나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주죠. 근데 민영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험료 수준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어떤 혜택이 적게 들어가는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게 되면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특약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약사항을 많이 들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급여가 나오죠. 보험 운영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같은 비영리죠. 근데 민영보험 같은 경우는 영리 또는 비영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보험과 공적보험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드리고요. 그러니까 공적보험이 못하는 거의 부분을 사적보험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공적보험이에요. 근데 내가 보험료를 들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받고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내가 65세 넘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국민연금 공단 들어가시면은 내가 들어가는 부입비에 대해서 65세 넘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70만 원밖에 못 받는다. 하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도 보험료 더 내야 되는데, 내가, 65세 이상 죽을 때까지 70만 원밖에 못 받네? 그럼 나는 내가 저쪽도 안 해보고 못 해놨으니까, 그러면 나는
사보험을 통해 사보험에는 일정 부분을 들어가지고 뭐 한다? 그 보험료 수급하는 금액을 넓혀야 되겠죠. 그래서 연금보험이라든지 퇴직연금보험 이런 거를 들게 되는 게 이제 사적보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보험은 당연히 이제 들어야 되는 거고 사적보험은 내가 공적보험에서 못하는 부분, 즉 미비한 부분을 하나씩 찾아내가지고 필요할 때 내 본인 의지로 듣는 게 사적보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네, 보험의 특징. 보험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준비 자산을 형성하여 각종 위험 발생 시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거죠.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3개월 뒤에 어디 다쳤어. 근데 내가 들어간 비용은 매달 10만 원씩에서 30만 원인데 3개월 뒤에 내가 보험 수급 금액은 300만 원이야. 그럼 굉장히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수의 공동준비 자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각종 위험 발생이 초래되는 경제 손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300만 원 보험금을 타서 내가 해결했어도 나는 계속해서 매달 10만 원씩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의 특징은요. 일단은 청약 승낙이 필요하죠. 청약하고 승낙을 해야지만 계약서 쓰고 청약하고 승낙을 해야지만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청약 승낙 기간이 15일이 지나면은 필요한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생활 설계 상품이죠. 그래서 요즘 대근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상품, 그 보험에서 좀 아까 얘기처럼 어떤 건강보험에 준하는 뭐 암보험부터 어린이보험부터 뭐 질병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보험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화재보험도 있고 만약에 들어가죠. 자동차 보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퇴직연금보험도 있고 연금보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하죠. 대부분 이제 미래지향적 상품입니다. 미래의 어떤 다칠 위험을 갖다 지금 내가 뭐냐면 일종의 해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에 다칠 위험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먼저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 안 하고서 미래에 가서 다치거나 뭘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미리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효용성 상품이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 효용성 상품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적은 돈을 내고 있지만 언젠간 내가 뭐 병에 걸리거나 뭐를 다치거나 이랬을 경우에 미리 대비하는 그런 거 되죠. 그래서 장기 효용성 상품이고요. 하나의 무형의 상품입니다. 실제로 계약서가 작성되지만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실제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다치거나 뭘 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타먹었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을 받을 수가 있죠. 거기까지 전까지는 무형의 상품인 거죠. 보험에는요, 이렇게 생명보험이 있고요, 손해보험이 있고요, 은행이 이렇게 있습니다. 목적 따라서 생명보험 같은 미래 불확실성 사고에 대비하는 거죠. 손해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예정된 경제적 수요에 대비하는 거고요. 담보는 사람의 생존, 사망 위험 이런 것들이 있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먼저 사람의 생존, 그다음에 사망 위험. 그래서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담보가 죽으면 돈을 받는 거예요. 사망보험이죠. 그다음에 손해보험 같은 재산상의 손해죠. 자동차 보험을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가 어디 가서 차량 사고를 냈어. 근데 그거를 내가 그대로 해야 돼. 근데 보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정량에서 더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할 수가 있죠. 적은 돈을 내고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한 번씩 보험을 내는데 내가 한 60만 원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났어. 근데 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600만 원 보험회사로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기 때문에 재산성 손해가 담보가 되는 거고요. 보상 같은 경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정액 보상이죠. 지금 뭐예요? 얼마 줄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보험인데 내가 매달 얼마 들었는데 어떻게 80세 이전에 죽게 되면은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을 얼마 딱 준다. 이게 정액보상이거든요. 근데 대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재산상의 손해가 이런 만큼만 주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요즘만 이 전체 건물 중에 40평 중에서 10평 정도만 손해를 봤어. 그럼 고개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있죠. 만약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앞범퍼가 해졌어. 그러면은 앞범퍼에 대한 것만 보험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만약에 옆에 좀 차량 사고가 크게 났어. 그래서 뭐 폐차기까지 갔어.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보험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실손보상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마다 다 틀리죠. 이렇게 그 정액보상하고 실손보상 이렇게 해서 나눠진다. 이렇게 해서 보험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보험의 특징적인 걸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상품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볼 건데요. 보험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나눠서는 어떻게 되냐면 보험 상품은 법적으로는 크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자 보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특히 생명보험하고 생명보험은요,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주하는 계약이다. 그래가지고 생명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퇴직보험계약 같은 경우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주게 되는데 그렇게 좀 어떤 게 듣는다면 생명보험을 좀 금액을 좀 높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생명금액을 높이게 되면 들어가는 돈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신 내가 위험한 업종에 종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생명보험을 들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내가 남자로서 가정이 있다 그러면은 아내와 어떤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어주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위험 업종 종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근데 위험 업종 종사가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생명보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금액 정도는 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상해,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신체 또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인 거고요. 보증보험 계약, 책임보험 계약, 화재보험 계약, 해상보험 계약 등이 있죠. 특히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거는 옛날에는 책임자 보험만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책임자 보험은 당연시 들어가는 거고요. 자동차 보험 계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태에서 들어주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가 위험 업종에 있고 차량을 많이 운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량을 운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필수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자동차 보험만이 아니라 같이 연결시켜서 생명보험을 들어준다든지 그다음에 특이하게 그 자동차 보험에서 특이학상을 몇 가지 더 들어서 좀 내가 위험에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보험은요.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그래서 상해보험계약, 질병보험계약, 간병보험계약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길거리 가다가 다쳤어. 예를 들어서 빙판길을 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쳤어. 그러면 상해보험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평상시에 잘 사는데 암이 걸렸어. 아니면은 특정 부위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질병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어떻게 해야 되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녀들한테 의지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면은 간병보험계약 같은 경우를 듣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보험을 들어두게 되면은 간병인을 갖다 고용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그 간병인이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필요한 시간이 좀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으면 그 시간을 이런 사적 보험을 통해서 간병보험 계약을 통해서 시간을 갖다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 상품에 따라서 크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으로 나누는데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과 어떤 연령대, 그다음에 나의 어떤 건강 상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보험을 들어두는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령대, 그다음에 내가 처한 상황, 그다음에 내가 어떤 직업에 관련되는 상황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보험 상품을 비교를 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입 목적에 따라서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 본래의 기능인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이죠. 그래서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 상해보험, 질병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순수 보장형은 금액이 좀 적어요. 하지만 상해보험, 질병보험부터 들어요. 순수 보장형. 얘는 만기에 환급을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순수 보장형이에요. 너 요때까지 기간 안에 네가 요거를 하겠다. 그러면 순수 보장이거든요. 특히 이런 거죠. 순수 보장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납입을 했는데 80세까지 보장해 주겠대.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야. 순수 보장에 들었어. 그러면 20년 납입을 해. 그럼 나이 60세까지 납입을 하고 나머지 20년 동안 계속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순수 보장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기 환급형은 내가 만약에 지금 있는데 내가 80세까지 보험을 들어서 40년 동안 보험을 들어줬어. 근데 내가 아픈 거 하고 뭐 하고 했더니 40년 뒤에 내가 이만치 환급을 해주겠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떤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들었는데 이것도 다 해결해주고 나중에 만기 때 이만한 돈을 주겠대. 이게 이제 만기 환급형이에요. 양단에 좀 특정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순수 보장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만약에 다칠 위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순수 보장형이 좋고요. 다칠 위험이 적은 사람한테는 만기 환급형이 좋고요. 이게 양단성이 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은요, 위험 보장에 더하여 저축 및 투자 기능을 경험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은 유연 보장에 더해요. 그러니까 저축 및 투자 상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보험이라든지 교육보험이라든지 각종 재테크형 보험 등 금리 연동형 보험이 좀 대표적인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연동형 보험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게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금리 연동 보험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가장 큰 그 영향을 받는 게 금리 연동 보험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연금 보험 정도는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두시기 좋은데, 연금 보험도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부의 일부분, 그 다음에 그 채권의 일부분,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건 또 우리가 이제 뭐냐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그 보험을 갖다 변액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변액보험은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능력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가 능력치를 잘 맞아야 되나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보험 설계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운영 노하우,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쭉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들어야 되고요. 뭐 교육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보장이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험회사마다. 그러니까 교육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교육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어린이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교육보험에서 이거는 차라리 우체국 같은 게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당 여부에 따라서 배당 무보험이 있고요. 무배당 보험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거죠. 만기 환급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배당 보험이 있고요. 뭐 이런 건데, 순수 보장형 같은 경우는 무배당 보험이죠. 보장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불이체계, 즉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불이체계에 따라서 확정 금리형 보험이 있고요. 금리 연동형 보험이 있고요. 자산 연계형 보험이 있고요. 실적 배당형 보험이 있고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인데, 이게 변액보험이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게 실적 배당, 필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배당이 안 되잖아요. 거꾸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실적 배당 보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잘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그런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유사보험이 있습니다. 우체국보험, 국영보험으로 전국의 우체국을 통해 생명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하에 조직된 단체 소속 구성원, 조합원 간의 상호 부조를 위해 운영하는 경제제도로서 생명보험과의 차이점이 있고 그 가입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조합원이라는 점이죠. 특히 공제보험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 가면은 농협에 관련되는 공제보험이 있고요. 수협 같은 수협이 있고요. 새마을금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협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나오는 보험인데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만 하는 거거든요. 조합원 간. 그래서 조합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동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공제보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공제보험의 혜택이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이 그러니까 출자를 해서 조합원이 되고 출자금도 집어넣어서 배당도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제보험을 아주 좋은 공제보험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하는 조합에 들어가서 출자금도 내고 공제보험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 그다음에 목돈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